미국이 7월 22일부터 브라질산 수입품 대부분에 25% 추가 관세를 부과하기로 했어. 대상 규모는 연간 약 150억 달러로 추산돼. 선철과 에탄올, 설탕, 담배가 직접 영향권에 들어갔어. 반면 커피와 쇠고기, 항공우주 부품은 상당 부분 제외했지. 이건 미국과 브라질 사이의 무역 갈등으로 끝나는 뉴스가 아니야. 미국의 새로운 관세 전략이 실제로 움직이기 시작했다는 신호야. 시장은 이제 브라질 다음이 어느 나라인지 보고 있어. 관세는 한 나라에 떨어진 돌과 같아. 처음에는 충격이 작아 보여도 파문은 공급망 전체로 번져. 그런데 이상하지? 미국은 브라질과의 교역에서 흑자를 기록해왔어. 무역 적자를 줄이기 위한 관세만으로는 설명이 부족한 거야. 미국 정부는 디지털 결제와 지식재산권도 문제로 들었어. 에탄올 시장과 관세제도 역시 조사 대상에 올랐지. 관세가 상품을 넘어 기술과 금융 규칙까지 압박하는 수단이 된 거야. 핵심은 네 가지로 나눠서 봐야 해. 먼저 첫째, 주식시장 신호야. 시장이 가장 먼저 보는 건 누가 관세를 부담하느냐야. 미국 수입업체가 비용을 떠안을 수 있어. 브라질 수출 기업이 가격을 낮출 가능성도 있지. 일부 비용은 소비자 가격으로 넘어갈 수밖에 없어. 결국 세 주체가 부담을 나눠 갖는 구조야. 문제는 기업마다 버티림이 다르다는 데 있어. 미국 매출 비중이 높은 기업일수록 충격이 커져. 가격을 유지하면 미국 시장에서 경쟁력이 낮아져. 반대로 가격을 내리면 영업이익률이 줄어들지. 다른 시장으로 물량을 돌리는데도 시간이 필요해. 그래서 주시장은 전체 매출보다 미국 매출 비중을 먼저 봐. 관세 대상 품목이 매출에서 얼마나 큰지도 중요해져. 가격 전가력과 영업이익률도 함께 따져야지. 부채가 많은 기업이라면 충격은 더 커져. 매출이 흔들리는 동안 이자 비용은 그대로 낭비 때문이야. 반대로 제외 품목을 수출하는 기업은 상대적인 수혜를 받을 수 있어. 같은 브라질 기업이라도 주가 방향이 갈릴 수 있다는 의미야. 철강 업종 역시 한쪽으로만 움직이지 않아. 브라질산 선철 가격이 오르면 미국 철강사는 유리할 수 있어. 하지만 선철을 원료로 쓰는 제조사는 비용 부담을 맡게 돼. 자동차 부품과 기계, 건설자재까지 영향이 번질 수 있지. 설탕도 비슷한 구조야. 미국 생산자에는 가격 방어막이 생겨. 반면 식품업체에는 비용이라는 모래주머니가 달려. 관세는 시장 전체를 한 방향으로 미는 재료가 아니야. 업종 안에서 승자와 패자를 가르는 칼날에 가까워. 재고도 중요한 변수야. 관세 시행 전 확보한 물량이 많으면 잠시 버틸 수 있어. 하지만 재고가 소진되면 새로운 원가가 실적에 반영돼. 주가는 먼저 흔들리고 실적은 몇 달 뒤 따라오는 구조야. 다음으로 둘째, 산업과 공급망 신호야. 이번 관세의 핵심은 브라질 한 나라가 아니야. 미국이 국가별 관세 체계를 다시 짜고 있다는 점이 중요해. 앞으로는 국가와 품목마다 다른 세율이 적용될 수 있어. 기업 입장에서는 계산할 변수가 크게 늘어나는 거야. 어느 나라에서 생산했는지 봐야 해. 부품의 원산지도 함께 따져야지. 최종 조립 장소만 바꿔서는 해결되지 않을 수 있어. 우회 수출까지 조사하면 선택지는 더 좁아져. 기업들은 관세가 낮은 지역으로 생산을 옮기려 할 거야. 하지만 공장은 여행 가방이 아니야. 오늘 닫고 내일 다른 나라에서 열 수는 없어. 토지와 전력, 항만이 필요해. 인력과 협력업체도 함께 움직여야 하지. 생산기지 이전에는 막대한 자금과 시간이 들어가. 결국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차이가 더 벌어질 수 있어. 대기업은 여러 나라의 공장을 활용할 수 있어. 반면 중소기업은 한 국가와 한 거래처에 묶인 경우가 많아. 관세 충격을 피할 분이 그만큼 적은 거야. 선철 관세는 철강 산업에 직접 영향을 줘. 미국 철강업체에는 가격을 지킬 기회가 생길 수 있어. 반면 자동차 부품과 기계업체는 원료비가 올라. 에탄올도 비슷해. 미국 생산업체는 보호를 받을 수 있어. 그러나 연료 혼합업체의 선택지는 줄어들지. 설탕 관세는 식품과 음료업체의 원가로 이어질 가능성이 커. 하나의 관세가 여러 산업으로 번지는 이유야. 한국 기업에도 기회와 부담이 동시에 생겨. 브라질산 제품의 경쟁력이 낮아지면 미국 시장에 빈자리가 생길 수 있어. 한국산 철강과 화학제품이 그 자리를 노릴 수도 있지. 다만 미국이 다른 국가로 조사를 확대하면 이야기는 달라져. 오늘의 수혜국이 내일의 관세 대상이 될 수 있기 때문이야. 특히 미국 수출 비중이 높은 업종은 정책 변화에 민감해져. 자동차와 철강, 배터리, 기계, 화학이 대표적이야. 같은 기업도 공장의 위치에 따라 결과가 갈릴 수 있어. 브라질 공장에서 미국으로 보내는 제품은 관세 영향을 받게 돼. 반면 브라질 현지에서 판매하는 물량은 직접적인 충격이 적어. 관세 시대에는 공급망이 곧 손익계산서야. 어디서 만들고 어디로 보내는지가 이익을 결정해. 어느 나라의 부품을 사용하는지도 중요해지는 거야. 다음으로 셋째, 기업 실적과 생활물가 신호야. 관세는 외국 기업만 부담하는 세금처럼 보여. 하지만 실제 청구서는 여러 곳으로 나뉘어. 수입업체와 수출기업이 비용 일부를 떠안게 돼. 판매 가격이 오르면 소비자도 부담을 나눠갔지. 기업 실적에는 시차를 두고 반영될 가능성이 커. 처음에는 기존 계약과 재고가 방패 역할을 해. 그래서 발표 직후 실적은 멀쩡해 보일 수 있어. 하지만 재고가 줄고 계약이 갱신되면 현실이 드러나. 가장 먼저 봐야 할 숫자는 매출이 아닐 수 있어. 매출 총이익률이 먼저 떨어질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야. 판매량이 같더라도 원가가 오르면 남는 이익은 줄어들어. 관세 시행 전 물량을 미리 들여오면 재고도 늘어날 수 있어. 재고가 쌓이면 현금이 창고에 묶여. 운전자본 불안까지 터지는 구조야. 기업이 가격을 올리면 판매량이 줄 수 있어. 가격을 유지한다면 이익률을 포기해야 하지. 결국 마진과 시장 점유율 사이에서 선택해야 해. 대기업은 공급업체와 가격을 다시 협상할 여지가 있어.
다른 국가에서 제품을 조달하는 방법도 있지. 반면 중소기업은 협상력과 대체 공급처가 부족해. 관세가 기업 규모에 따른 격차를 더 벌릴 수 있다는 뜻이야. 생활물과도 연결해서 봐야 해. 이번 조치에서 커피와 쇠고기가 제외된 점은 중요해. 미국 소비자가 자주 구매하는 품목이기 때문이야. 장바구니 물가는 소비자가 바로 체감해. 정치권에도 즉각적인 부담으로 돌아오지. 반면 선철과 산업용 원료는 체감 속도가 느려. 공장 원가를 거친 뒤 최종 제품 가격으로 넘어오기 때문이야. 몇 달 뒤 자동차 부품과 기계 가격에서 흔적이 나타날 수 있어. 건설 자재와 생활용품에도 비용이 번질 가능성이 남아. 물가는 한 번에 뛰기보다 층층이 올라갈 수 있어. 원료에서 중간재로 넘어가고 소비자 가격까지 도착하는 거야. 브랜드가 강한 기업은 가격을 올릴 힘이 있어. 경쟁이 치열한 기업은 가격을 올리는 순간 고객을 잃을 수 있지. 같은 관세라도 기업별 실적 충격이 달라지는 이유야. 디지털 결제 문제도 눈여겨봐야 해. 이제 무역 갈등은 공산품에만 머물지 않아. 국가가 만든 결제망과 온라인 플랫폼도 협상 카드가 될 수 있어. 관세 전선이 공장에서 스마트폰 화면까지 널려든 셈이야. 한국의 간편 결제와 플랫폼 규제도 통상 문제로 번질 가능성이 있어. 기업은 국가마다 다른 규칙을 맞추기 위해 추가 비용을 써야 해. 법률과 보안, 전산 투자 불안도 함께 늘어날 수 있지. 마지막으로 넷째, 환율과 금리, 정책 신호야. 관세가 발표되면 환율이 먼저 반응할 수 있어. 브라질 수출이 줄어들 것이라는 우려가 커지면 헤아라에는 약세 압력이 생겨. 외국인 투자자가 브라질 자산을 줄일 가능성도 높아지지. 통화가 약해지면 브라질 제품의 달러 가격은 일부 낮아져. 수출 경쟁력을 지키는 완충 장치가 될 수 있는 거야. 하지만 25% 관세를 전부 상쇄하기는 어려워. 반대편에는 수입물가 문제가 있어. 헤아라가 약해지면 에너지와 원자재의 국내 가격이 올라. 경기는 식는데 물가는 오르는 상황이 나타날 수 있지. 브라질 중앙은행의 선택도 어려워져. 수출과 투자가 약해지면 금리를 내리고 싶을 거야. 하지만 물가와 환율이 불안하면 쉽게 움직이지 못해. 관세는 경제에는 브레이크를 걸고 가격에는 불을 붙여. 중앙은행이 가장 다루기 어려운 조합이야. 미국 역시 자유롭지 않아. 관세가 미국 판매 가격으로 넘어가면 물가 부담이 커져. 미국 중앙은행의 금리 인하 기대도 흔들릴 수 있어. 한 나라에만 적용된다면 충격은 제한적일 수 있지. 하지만 대상 국가와 품목이 늘어나면 이야기가 달라져. 여러 기업이 동시에 가격을 올릴 수 있기 때문이야. 물가가 예상보다 천천히 내려갈 가능성도 커져. 시장 금리도 높은 수준에 오래 머물 수 있어. 금리가 오래 높으면 성장주에는 부담이 돼. 미래에 벌어들일 이익의 현재 가치가 낮아지기 때문이야. 부채가 많은 기업도 이자 비용 압박을 받게 돼. 한국 시장에도 연결돼. 관세 갈등이 커지면 투자자는 달러 같은 안전자산을 찾게 돼. 원화에는 약세 압력이 생길 수 있어. 원화 약세는 수출 기업에 일부 도움이 되지. 하지만 원자재와 에너지 수입 비용도 함께 올라. 실제 이익은 업종마다 다르게 움직일 수밖에 없어. 외국인이 한국 주식을 줄이면 증시 수급도 약해져. 미국 수출 비중이 높은 종목은 변동성이 더 커질 가능성이 있어. 정책의 핵심은 미국의 다음 움직임이야. 이번 조치가 브라질에서 끝나는지 봐야 해. 새로운 국가별 관세 체계의 출발점인지도 중요하지. 다른 국가로 확대되면 시장의 계산은 완전히 달라져. 브라질 정부의 대응도 변수야. 협상을 통해 관세가 조정될 가능성이 있어. 반대로 보복관세와 서비스 규제로 번질 수도 있지. 갈등이 상품에서 서비스로 이동하면 충격은 더 커져. 그래서 결론은 이거야. 미국의 브라질 관세는 한 나라의 수입품에 세금을 붙인 뉴스가 아니야. 새로운 관세 전쟁이 실행 단계에 들어갔다는 신호야. 주시장에서는 관세 대상 기업과 제외 기업이 갈리게 돼. 미국 매출 비중과 가격 전가력이 주가를 결정할 가능성이 커. 산업에서는 생산기지와 공급망의 위치가 다시 중요해져. 기업에는 매출보다 원가와 현금 흐름이 먼저 시험대에 올라. 환율은 수출 감소와 글로벌 자금 이동을 반영하게 돼. 중앙은행은 경기 둔화와 물가 상승 사이에 끼일 수 있어. 정책에서는 브라질 다음 대상이 어디인지가 가장 중요해. 이번 관세가 한 나라에서 멈춘다면 충격은 제한적일 수 있어. 하지만 다른 국가와 산업으로 퍼지면 시장의 지도가 바뀌게 돼. 관세는 국경에서 부과돼. 그러나 비용은 공급망을 타고 세계로 번져. 지금 투자자가 확인해야 할 것은 네 가지야. 미국이 관세를 다른 나라로 확대하는지 봐야 해. 어떤 품목이 제외되는지도 중요하지. 기업이 비용을 소비자 가격에 얼마나 반영하는지도 확인해야 돼. 마지막은 상대국의 보복 여부야. 이 네 가지가 앞으로 주가와 환율, 금리 방향을 가릴 가능성이 커. 관세 전쟁에서 가장 위험한 순간은 발표 당일이 아니야. 기업과 소비자가 그 비용을 실제로 부담하기 시작하는 순간이야.